예, 안녕하세요. 이제 푸틴과 김정은이 이게 이제 불륜적 관계인데 이 불륜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면은 이게 대가가 크죠. 예, 일단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고 크리미아까지 다 토해놓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게 뭐 내일 모레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 또 연말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내년까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년 말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의 고민과 망설임이 있어요. 네, 이 크리미아는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죠. 그리고 이제 푸틴이 스스로 최대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2014년에 크리미아를 점령하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옆에 보이는 이 불타오르는 다리, 네, 이 크리미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여기에 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빨간 거 이렇게 여기에 놓인 겁니다. 크리미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케르치 대교, 네, 케르치 대교를 이제 했던 것이 푸틴이 스스로 자신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내세워 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고민은 뭐냐면 이 크리미아 수복이라는 게 러시아의 발작 버튼이다. 크리미아 수복까지 가면 저 푸틴이 발작해서 뭐 이상한 황당한 짓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크리미아를 그냥 내버려 두고 크리미아를 러시아에 내주고 그냥 뭐 이것만 뭐 나머지 돈바스나 뭐 이런 지역만 찾는 걸로 만약에 휴전을 한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까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되죠. 왜 그러냐면 크리미아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으면 흑해 제해권을 가져가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가스 석유가 나거든요. 여기도 가스 석유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도 아주 심각하게 걸려 있고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결국은 빨리 또 힘을 회복한 다음에 크리미아를 가지고 이게 크리미아가 있으면 러시아가 또 도발하기가 좋죠. 예, 이게 군사 기지가 되니까 또 도발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미아를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수복을 해도 상황이 위험해지고 그렇다고 크리미아를 러시아한테 떼어주는 상태로 적당하게 미봉해서 휴전을 하면은 혹은 평화 협정을 맺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이게 미국과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랑 관계된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지식층이 어떤 식의 딜레마를 갖고 있나 이걸 보려면 이걸 보려면은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한반도처럼 휴전시켜야 된다. 그게 맞는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아마 이게 포린 폴리시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꽤 유명한 사람이죠. 예,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블룸버그에 나온 얘기구나. 블룸버그의 에세이로 나온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평론가인데, 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독일 모델도 아니고 이스라엘 모델도 아니다. 한반도 모델이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처럼 적당한 선에서 휴전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유럽 지식층에서 사실상 굉장히 지배적인 얘기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커킨, 예, 그 역사학자, 그 사람도 결국 그렇게 가지 않겠냐. 뭐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그 기사를 가지고, 예, 이 사람의 기사를 가지고 어떤 유튜버가 이제 꽤 많이들 보는 유튜버예요. 이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 고스란히 비판적이지 않게 그냥 다 따라서 소개한 그 어떤 유튜버의 썸네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유럽과 이제 그 미국의 그 지식층들 사이 또 트럼프 진영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예,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미아까지 젤렌스키가 완전 수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유럽과 미국에는.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진실을 못 보는 거거든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진실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거든. 크리미아까지 다 수복을 하게 되면은 거기까지 밀어붙이면 러시아가 발작 버튼이 눌려져 가지고 발작할 수 있다. 이것도 진실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크리미아를 러시아한테 떼주고서 적당하게 휴전을 했다가는 지금보다 더 살벌한 문제 또 발생한다. 그것도 진실이에요. 이 둘 다 진실이거든요. 진실을 보려면은 일단 용기가 좀 있어야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요. 대가를 피로 치르는 당사자하고 대가를 돈으로 치르는 당사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6.25는요. 미군이 와서 4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또 다른 참전 군인들도 죽고. 그러니까 미국이 6.25 때는 돈도 대가를 치렀고 피로도 대가를 치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피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돈으로 대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즉 피값과 돈값이 분리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의지 충만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비용 지불을 할 필요가 없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살벌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피로 대가를 치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도 좋아. 끝까지 간다. 이 의지가 있다면 이 비용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미국이 쓴 돈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한 게 한 440억 달러 정도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조 원이 좀 안 되죠. 50조는 넘고 한 60조 가까이 되는 거죠. 미국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을 할 때 1년에 지출한 비용이 평균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껌값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 계속 죽어도 좋아. 우린 끝까지 간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쟁을 어떤 강도를 조절하면서 쭉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러시아가 안에서부터 빠개지는 게 돼요. 미국이 그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크리미아까지 우크라이나가 수복하는 게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의사결정자들 내부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크리미아까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수복하는 그런 완승을 거두게 된다. 물론 어마무시한 피값 지불해야 됩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한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순치되는 주춧돌이 놓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러시아가 맛이 가는 거니까 그냥 허리가 분질러져서 빈사 상태로 맛이 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부터 1년을 전쟁을 더 끌어보세요. 지금도 러시아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났는데 또 이런 질긴 과정을 보면서 중국이 몸소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치의 주춧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의 전쟁 의지가 확실하면 크리미아 수복까지 포함한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이 계속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미국과 서방의 입장이 이제 완전히 굳어지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푸틴과 김정은의 불륜 사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상대를 바라볼 때 경멸과 증오가 같이 컨비네이션이 되면 그건 못 말리는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대중이 지배자에 대해서 경멸과 동시에 증오를 갖게 되면 이거는 못 말린다. 그 마키아벨리의 얘기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푸틴이 좀 김정은 같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뭐 썩은 무기까지 구걸을 해? 그리고 거기 가서 북한에 가서 저렇게 내놓고서 저기 무슨 군사 지정학적 도발을 해? 야, 저 푸틴 쟤 도른 거 아니야? 좀 이상한 놈일세. 이렇게 이제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증오가 되는 거지. 야, 러시아가 그래도 핵탄도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얘들이 북한 같은 나라 되는 거 아니야? 김정은 바이러스가 푸틴한테 옮아가는 거 아니야? 평양 바이러스가 모스크바로 옮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증오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둘 다 싼 거예요. 둘 다 요번에 벌은 거예요. 둘 다 사들인 거예요. 저 두 사람의 만남이.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지금 러시아를 확실하게 허리를 분질러야 된다. 대가는 그렇게 되죠. 지금 러시아를 분지르지 못하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 첨단 무기 기술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즉 이번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의해서 미국과 서방이 푸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멸, 경계심, 증오 이게 극에 달했다고 봅니다. 극에 달한 거예요. 쟤는 이제 못 말리는 놈이다. 쟤는 완전히 저건 인간 말종이다. 저런 놈이 러시아를 지배하는 한 러시아는 완전히 허리를 분질러 놔야 된다. 그 허리를 분질러 놓으면 러시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로직이 작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가는 우크라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완승, 크리미아의 그 수복, 뭐 이거가 이제 그 푸틴, 김정은 그 불륜의 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가설을 가지고 쇼이구가 이제 그 평양을 간 게 7월 말이죠. 네. 그 이후로 뭐가 바뀌었나를 한번 본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서방 쪽의 이 전쟁의 양상 이런 게 전쟁의 양상은 이건 완전히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랐습니다. 이제 입장의 변화를 보면 예전에는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있다면 언제까지든 지원합니다. 예,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그런데 민감한 타겟에 관한 공격 가능 시간 및 좌표 정보는 제공하는 것을 상당히 억제해 왔어요. 그전에는. 저는 이걸 미국이 빨리빨리 제공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빨리 끝날 거라고 봤거든요. 아니에요. 미국이 뻔히 러시아 움직임 알면서도 부분적으로만 제공하지 가장 민감한데 가장 중요한 데는 제공을 안 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요새 보면. 또한 민감한 무기 역시 제공을 좀 안 해왔죠. 당연하죠. 뭐 이때까지 뭐 스톰 섀도우 뭐 그다음에 스톰 섀도우의 프랑스 이름이 스칼프 이거 저기 장거리 한 원래는 500km 날아가는 건데 우리 타우러스랑 같은 거죠. 그걸 300km로 줄인 이제 그 미사일, 그 저기 공대지 미사일, 뭐 그 다음에 하이마스 이런 거 올 때 천천히 왔잖아요. 민감한 무기 역시 제공을 이렇게 천천히 그 말하자면 그 템포를 늦춰왔죠.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 이게 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는데요. 크리미아 공략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그 카드를 보여준 거예요. 크리미아에 있는 타겟이 제일 민감한 타겟이거든요. 그 민감한 타겟에 관한 시간 좌표 정보를 지원하고 민감한 무기도 지원하고 그 무기를 쓸 수 있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가끔 러시아 본토 안에 군사시설도 때릴 수 있도록 러시아 본토 안에 시간 좌표 정보 및 그걸 때리기 위한 무기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지원하다 또 중간에 발 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강도와 시점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어요. 이걸 잔인하다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러시아 정도의 핵무장 슈퍼 깡패를 다루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그 거꾸로 때리려고 덤비면 썽을 내 갖고 덤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종기 짤 때 고약 붙여가지고 그걸 종기를 숙성시키잖아요. 그 우크라 사람들이 피와 희생으로 그 종기 숙성시키는 고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제가 한번 또 다루겠지만 어저께 아주 한탄을 했어요.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혹한 전쟁을 드론으로 하고 있다. 21세기에. 100년 전에 110년 전에 제1차 세계대전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거든요. 유럽에서. 유럽인들끼리 잡아 죽인 거. 서로 염소가스 틀었으니까 그 참혹하고 그 참혹한 참호전을 우리가 드론으로 하고 있다라는 한탄을 했는데 We are fighting World War I with drones. 우린 드론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혹한 참호전을 하고 있다. 그런 한탄을 했죠. 뭐 하거나 말거나 잔인한 얘기지만 우크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피와 목숨으로 러시아라는 종기를 숙성시키는 고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템포가 빨라졌다 늦어졌다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데 이제 그 쇼이구가 평양을 가서 그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져 가니까 미국이 야 우리가 마음 먹고 지원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어 하고 칼날을 보여줬다고요. 지금 그 칼날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된 거죠. 7월 27일 날 이른바 북한의 전승절 날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가 평양에 왔죠. 그래서 김정은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굉장히 이제 가까워져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쇼이구 평양행으로부터 20일 동안 미국과 유럽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7월 말서부터 8월 한 10일, 뭐 15일 이때까지. 네. 그 다음부터 굉장히 템포가 빨라져요. 네. 자, 8월 18일 날, 그러니까 쇼이구가 평양에 온 지 딱 20일쯤 지난 때예요. 그때 미국이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우리 거 줄게, 우리 거 줄게 하고 나섰어요. 물론 F-16 전투기의 실전 투입은 빨라도 2024년 초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유럽과 미국이 끝까지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승리 이후 러시아가 넘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이게 쇼이구 왔다 간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쇼이구 왔다 가고 한 달쯤 지나서부터 러시아 중심가를 드론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게 무슨 놈의 드론을 보냈든지 간에 그 드론이 가야 될 좌표를 찍어줬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 항법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우리 내비하는 그 내비랑 같은 거예요. 드론이 나는 지금 위경도 얼마 고도 얼마로 날아가고 있는데 상대방 내가 가야 될 목표는 위경도 얼마 고도 얼마니까 이렇게 날아가야 돼. 그걸 드론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론한테 항법 장치는 누가 제공했냐 이거지. 항법 수단은 이게 밀리터리 GPS일 텐데 미군 GPS. 그리고 그 지역의 좌표는 누가 찍어줬냐 이거.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모스크바에 있는 타겟 지역의 그 위경도 좌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월 23일 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크리미아 서쪽 타칸쿠트 곳에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파괴됐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미아를 막 치기 시작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포브에 나오는데 그 우크라가 왜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포브지가 말하는데 자기들이 개조했다는 거예요. To blow up Russia's S-400 battery in Crimea, Ukraine tweaked its cruiser-sinking Neptune missile. 그러니까 크리미아에 있는 러시아의 S-400 방공포대를 박살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러시아 대형 구축함을 침몰시킬 때 사용했던 넵튠 크루즈 미사일, 지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변형시켜서 사용했다. 그럼 뭘 개조했냐? 일단 미군 군용 GPS 심겨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사거리가 대폭 연장됐어요. 350km. 그 다음에 저걸 노리니까 지상물을 노리니까 해상이 아니라 탐색기가 모듈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탐색기 모듈이. 이게 바뀌었을 수 있어요. 탐색기 쪽이. 그
레이더 같은 걸로, A사 레이더 같은 걸로. 제가 지금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A사 레이더, 그 미사일 앞에 조그만 레이더 달거든요. 그 레이더 아니면은 적외선 영상 대조 뭐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야 미사일이 마지막에 딱 알고서 때린다고요. 그러면 방공망 바로 옆을 때리면 안 되니까 뭐 한 100m라도 옆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딱 물체를 보고 때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날아가는데 30분쯤 걸리니까 이게 뭐 한 20m라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100m라도. 그래서 저 넵튠 미사일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크라 사람들이 350km를 갈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좌표 제도로 받고 영상 정보 제도로 받고 미 군용 GPS 심을 수만 있으면 350km를 갈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한 거예요. 이제 물론 미국이 이것까 할 때 그것만 써야지. 지 마음대로 쓰려고 그랬다가 미국에서부터 정보도 제공 안 하고 GPS 정보 안 하니까 꼼짝 못하게 손 묶이는 거죠. 우리는 그거 안 묶이려고 다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전에 묶여봤거든. 53년에 휴전할 때, 강제 휴전 당할 때. 또 69년에 닉슨 독트린 때 우리가 한번 목숨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미국한테 안 묶이려고. 저 큰 나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게임을 위해서 뭐 수를 두다 보면 우리는 총알밥으로 희생당하는 수 있어.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힘 길러야 돼. 우린 그게 뼛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아직 그게 좀 덜 돼 있는 거죠. 그런 준비가.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피값 지불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6.25 때 그렇게 피값 지불했듯이. 그래도 우리는 그때 피값 지불할 때 미국도 와서 피값 지불해 줬고 또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피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뭐 다른 미국이나 세계를 원망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힘이 부족했던 거지.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뭔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죠. 네.